네, 우리의 삶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잘 모르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굳이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도 없는 그런 스트레스에 자신을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경향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우린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어떻게 쌓이는지, 왜 쌓이는지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글쎄요, 이러면 무조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라는 얘기라기보다 그래도 이 정도가 우리 안에 좀 연습이 되고 단련이 되면 그래도 많은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좀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몇 가지 팁으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는 얘기예요. 잠자는 얘기죠. 바로 수면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소위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뭐 앨런 머스크라든가 뭐 베조스라든가 이런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에, 저는 어릴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지런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귀하게 여기고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수면 시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세계 최고의 유수의 기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시간을 함부로 보내겠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유, 웬걸요? 그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모두 다 8시간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우리가 바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바쁘면 그분보다 더 바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다면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의 비결로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많은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세계 최고의 선수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10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능력을 최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질이 높은 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 거지요. 자, 수면 시간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분명한 적당히 시간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수면의 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또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멜라토닌이라는 것, 또 세로토닌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길어지고 우리가 저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잠을 잘 주무세요? 얼마나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개운하게 일어나십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을 나름대로 찍어보고 있지만 마음 한켠은 되게 좀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죽어서 지내는 인생이거든요. 죽겠다 이러면서 잠들고요. 죽겠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실은 좀 그렇게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면이라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쉬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활력이 있는가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좀 제공해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좀 식사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야식이 너무나 발달된 나라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먹을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가 잠들게 되면 이 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피가 그쪽으로 다 몰린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 피가 그 위를 꼭 붙잡고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가 수면이 부드러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후 2시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라, 이런 권면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뭐 잠을 자는데 뭐 커피 따위야, 뭐 카페인 따위야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은 그러한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샤워도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좀 마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잠들 때 할 수 있는 한 정말 이 방을 정말 어떠한 불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면 중에 하나는요, 잠들기 전에 모니터에서 자신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눈이요,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는 잠들 때까지도 소위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붙잡고 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웬걸, 나는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도 잠 잘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자다가 내가 떨어뜨려서 내가 맞고 깨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도 잘 자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핸드폰을 보잖아요. 모니터를 보게 되면 우리의 뇌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뇌는 아주 미친 듯이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몸은 자고 있는데 정작 내 뇌는 막 날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면의 질은 한참 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실 이런 노력들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는지, 내 수면이 얼마나 질 높은 또 그런 시간을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하루의 활력이 다른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일들로, 또 당장 해야 되는 수많은 그래야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 정작 중요한 수면을 우리는 너무 터부시한 까닭에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내성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